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15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남북관계 현재를 진단하고 과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6.15 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선 2년 전에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판문점 공동선언과 정상회담을 한번 떠올려 보죠. 자,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가 최초로 분계선을 넘어온 그 장면 다 기억하시죠? 최초로 남측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자주와 통일을 약속했습니다. 자, 자주 통일은 주로 평화통일 운동 진영, 진보 진영에서 주로 썼던 그런 구호, 과제, 문구였죠. 이게 양 정상의 합의문에 자주와 통일이 명백히 들어가 있는 그런 선언을 채택을 한 겁니다. 몇 개월 후에, 몇 개월도 아니죠. 5월 중순에 다시 남북 최초의 번개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열렸죠. 자, 그리고 9월 평양 정상회담을 보십시오. 남한 지도자가 최초로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5일 경기장에서 15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북 최초의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세세하게 남쪽과 북쪽의 군대가 어디까지 훈련을 할 수 없고 적대적인 훈련을 하지 말자는 세세한 항목까지 다 들어있는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합의를 채택한 거죠. 자, 2년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가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주 험악한 상황으로 돌입해 있습니다. 자, 남북관계 왜 틀어졌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요. 자, 첫 번째는 가장 뭐니 해도 미국의 아주 세세한 통제와 방해였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9월 평양 공동선언 끝나자마자 구성을 했죠. 그래서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검토를 받아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도 승인 발언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남측 정부에 대해서 남측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자, 해리스의 내정 간섭도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해리스가 미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한 거죠. 자, 주한미군 사령관 부임하자마자, 재작년에 부임을 했죠. 부임하자마자 유엔사 활성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게 됩니다. 자, 유엔사를 앞세워서 남북 교류를 차단을 시킵니다. 유엔사를 앞세워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자, 폼페이오는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자마자 강경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정신이냐, 이렇게 야단을 친 거죠. 한나라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그런 합의서를 맺었냐고 항의가 아니라 혼을 낸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비건, 미국의 북미회담 대표죠, 실무대표죠. 비건이 자기가 업무 파악하기 전까지 모든 합의사항 추진을 멈춰라, 이런 압력까지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미국의 압력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기본 요인,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순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했다. 이것이 남북관계 정체, 그리고 남북관계 지금 이 지경으로 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 구매를 엄청나게 확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무기 구매를 확대하고, 작년에 트럼프를 만나서 한미의 정상회담 통해서 무기 구매를 더 확대하겠다고 확답도 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더 군사비를 확대를 했습니다. 8% 이상 증액을 해서 거의 5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대북 적대적인 군사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자, 군부는 어땠습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정지한다는 거죠.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이런 조치를 내리자 군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군부가 그렇게 움직였고요. 또 최근에는 독자적인 서해안 지대, 서해 지대에서 독자적인 포사격 훈련을 하면서 적 소멸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훈련했다라고 또 공표를 한 겁니다. 대북 적대적인 군사 행보를 한 거예요. 자, 유엔 제재를 엄청나게 핑계를 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시도하다가 유엔 제재가 걸린다. 미국이 한마디만 하면 그쪽 추진은 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더 해라. 국제 외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방적으로 한 나라에 더 많은 요구를 드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협상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승인망언, 트럼프의 승인망언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고 미국과 소통을 더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엄청난 미국의 승인망언에 대해서 묵묵부답했다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못하면 못한다. 미국 때문에 못한다. 북에게 양해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북한에다가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편에서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처리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남북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될 거냐 아니면 전쟁 대통령이 될 거냐 이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대북전단 문제는 합의 이행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인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 그 합의 자체를, 그 정신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북을 붕괴의 대상으로 적으로 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의 근간을 허무는 그러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이 사태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말만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탈북자 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들 남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왔던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중 처벌을 해야 될 시기에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원천 봉쇄하고 해산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촉구하는 입장에 있는 너무 안이한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지율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민족과 국민이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야 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위 분담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인상 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면 미군 철수시키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종북물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갖는 그 두려움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은 이제 종미호랑입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조중동이 뭐가 두렵습니까? 국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조중동 폐간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이 문재인 정부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국면은 통일 대통령이 아니면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합의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다시 실행 작업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냐 뭐 성공하냐를 떠나가지고 민족의 운명이 지금 다시 대결로 갈 것이냐 평화 번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자신의 정치 세력보다 정권 연장보다 집권 연장보다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도 실패합니다. 남북관계 그동안 잘 해왔던 것 2년 전에 합의가 잘 된 것 그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바탕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관계를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남북관계를 다시 전면적으로 전환시키고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6.15 20주년을 맞는 오늘의 남북관계 현황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